점의 꾹! 네, 오늘 또 초등교육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1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티버 김현입니다. 와, 17년, 그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몇 년 하셨다고요? 저학년 담임만 10년째 하고 있어요. 와, 초등교육 전문가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은? 네, 현실은 대부분 한글을 띄엄띄엄이라도 읽게 하고 온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더라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한글 해득의 완성은 1학년이 아닙니다. 정말요? 네. 제 생각에는 이미 그래도 유치원 때 많이 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미 떼고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나.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분위기가 드는데. 조성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잠자리 독서라든지 꾸준히 엄마와 아빠가 아이 취학 전에 책을 읽혀주셨다면 아이는 딱히 한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음소가 인식이 되면서 한글을 읽게 될 거예요. 네. 저절로. 네, 저절로. 그 정도 아. 아이가 독책을 접하고 글자와 소리를 매칭했다면 일반적인 아이는 다 그냥 한글을 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정말 많은 다양한 학생을 보셨을 텐데 네네. 난독증이 있거나 좀 힘들어하는 친구 그런 학생도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평균 우리나라 난독증이 한 5% 정도가 난독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에서 한 명 정도는 난독 증세가 있는 아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해득의 완성이 2학년이고 이제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한글에 대한 교육이 쭉 이루어져요. 받아쓰기도 1학년 2학기에 시작해서 2학년 2학기까지 꾸준히 하는 이유가 바로 한글 해득을 위해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책을 읽고 선생님과 같이 한글 교육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게 되는데 일단 먼저 왜 난독증 얘기하기 전에요. 네. 한글 해득이 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글 왜일까요? 해득이 뭘까요? 한글 해득. 한글 한글 해득과 네. 문해력을 헷갈리시는 어머니들께서 계시더라고요. 일단 한글 해득은 뭐냐면요. 한글을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 게 바로 한글의 해득이에요. 읽는 거.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읽기. 네, 일단 읽으면 한글이 해득됐다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문해력은 그 읽은 한글의 뜻을 이해하는 게 바로 문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난독증 아이들은 어디부터 안 되는 거냐면 해득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읽기부터가 읽기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모두 다 난독증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2학년이 한글 해득인데 2학년까지 해득이 안 된 친구들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난독 증세가 있는 아이. 두 번째는 가정 환경이 다문화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인풋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집중해서 가르치면 돼요.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다문화는 아닌데 학부모님이 너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거나 한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던 거죠. 네. 그럴 세 가지 경우에 한글 해득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다문화나 뭐 인풋이 안 된 경우는 집중해서 데리고 이제 교육을 하면 금방 해득을 해요. 그리고 2학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확 해득이 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하네요. 네, 그럼요. 네. 가능해요. 이것도 학부모랑 물론 같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가정과 학교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네.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득도 굉장히 너무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럼요. 그리고 문해력까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반에 네. 꼭 한두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해득이 완성이 되면 바로 보여지는 것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고요. 네. 이제 문해력까지 된다라는 아이들은 아주 유창하게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유창하게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우리 성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그냥 이거 아나운서 같이 읽으란 말이야? 이렇게 막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가요?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뜻의 단위로 띄어 읽는다는 거예요. 뜻의 단위로 그러니까 문구로 띄어 읽는다는 거는 네.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네. 문해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요. 정말 글을 느끼면서 네, 맞아요. 그걸 느끼면서 적절한 부분에서 네. 그런데 유창하게 읽지 않는다는 것은 네. 얘 뇌가 문해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글 하나하나를 소리내서 음소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뇌에 과부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창하게 책 한 소절만 읽혀도 네. 얘의 한글 해득 수준이나 문해력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선생님 유창하게 저희 아이도 글을 해득하고 그리고 네. 문해력도 키우게 하고 싶어요. 네.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제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책을 읽히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방법도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주세요. 아, 소리내서. 네.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면 이제 한글 해득을 빨리빨리 뇌에서 바로바로 유창하게 소리내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바로바로 해득이 되면 이제 뇌에서 그 용량이 줄어들겠죠. 해득하는 어떤 그 비율이. 그럼 나머지 뇌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유창하다라는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면 점점점 책을 잘 읽게 되고 잘 읽게 되면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입 밖으로 맞아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네요. 네, 속으로 읽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읽는 거예요. 엄마 한 문장. 핑퐁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놀이처럼. 그랬는데도 이게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해득이 되거든요. 네. 안 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구단도 잘 외우고 연산도 잘하고 또래 아이들과 소통도 좋은데 유독 한글만 안 된다. 네. 네, 저도 맨 처음엔 속았어요. 이 아이가 다른 지능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림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통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글이 되는데 왜 못 그러니까요. 읽지? 알고 보니까 네. 이 친구는 정말 난독증이었어요. 난독증이 뭐냐면 음소 인식이 안 되는 아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한글이라고 하면 네. 히읗, 흑, 아, 니은, 하, 아, 은, 하, 한, 은, 한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음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글을 통글자로는 보고 한글이라고 외울 수 있고 그림 그리듯이 쓰는데 하를 보고 하라고 읽지 못해요. 그리고 하에다가 니은 받침, 하에다가 기역 받침하면 학, 한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거를 소리를 내가 소리야, 소리야 읽어봐. 그러면은 학, 한 안 읽어요. 네, 이 음소 인식이 안 돼서 이걸 계속 소리로 매칭해 주셔야 돼요. 네. 야, 또 다양한 이런 또 사례들이 네, 있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느리지만 됩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네네. 하다 보면. 와, 오늘 또 한글, 해득과 문해력, 또 명쾌한 처방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버 김현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매 꾹!